지난번에 그 일본의 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로부터 돈을 받는 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그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 우리가 말하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아주 뭐 자발적인 개혁에 의한 그 매춘이었다라고 말했을 때 전 세계가 다 비판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조용하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덕일 역사TV에서 뭐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램지어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뿌리가 있다 그랬죠. 우리 한국 사회에 좌와 우를 막론하고 막강한 친일카르텔이 램지어의 발언에 동조하는 이런 지식인들이 이제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6월 26일은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안두희에게 저격당해가지고 이제 서거한 날이죠. 그날 아침에 효창동에 있는 그 효창공원 그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 갔더니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여러 여야 정치인들이 그 보낸 화환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 들어보니까 그 국민의힘 신임 그 유준석 당대표가 와가지고 이 백범 정신을 소홀히 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이제 그 말하더란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제 다시 선 거는 그 중앙일보에서 그 김규항이라는 사람의 칼럼을 그 실었어요. 그런데 그 칼럼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제 갖기로 했습니다. 그 제목은 콤플렉스 민족주의와 역사청산 이렇게 이제 걸어놨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김구는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지 않은 축에 속하는데 오래전 백범일지를 처음 읽으며 받은 충격 때문인 것 같다. 감옥살이의 고통스러움을 한껏 토로하며 그는 적는다. 아내가 나이 젊으니 몸을 팔아서라도 맛있는 음식을 들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난다. 오늘 어느 정치인이 김구처럼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 사회도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도 변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김구의 말을 어떻게 여기든 그의 말이 당시 사회와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건 사실이다. 그걸 인정하는 건 역사를 대하는 기본적 태도를 이룬다. 오늘 사회와 의식을 역사적 상황에 들씌우는 건 역사 해석이 아니라 각색 혹은 창작이다. 이렇게 백범일지에 썼기 때문에 자기는 백범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백범일지에서 백범이 실제로 뭐라고 했는지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이 이제 백범 선생의 자서전인 이제 백범일지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안명근 선생과 함께 끌려가서 취조당하는 장면, 이제 고문당하는 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끌려가서 무지막지하게 고문을 당하는데 백범 선생은 기본적으로 내 안명근을 알지만 그 문제를 의논한 적은 없다라고 말하고 안명근 선생도 엄청나게 많은 고문을 당해서 끝까지 부인하면서도 몰래 통방할 때는 내가 당신들 이름은 뺐으니까 당신들도 그 나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눈물 나는 장면들입니다. 여기에 제가 백범일지에서 그 대목을 나오는 이야기를 몇 개 인용을 해왔습니다. 내 수족을 결박하여 천정에 매달았다. 처음에 고통을 깨달았으나 차차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들어보니 신문실 한 구석에 누워있는데 얼굴과 몸에 냉수를 끼얹는 감각뿐이요. 나는 안명근과는 서로 아는 사이나 같이 일한 것은 없다고 하였더니 외놈은 와락성을 내어서 다시 나를 묶고 천정에 달고 세놈이 둘러서 막대기로 단장으로 수없이 내 몸을 풀어갈겨서 나는 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악형을 받는 것은 나뿐이 아니었다. 옆방에 있는 김홍량, 한피로, 안태국, 안명근 등도 반죽음이 다 되어 있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치미는 분함을 누를 길이 없었다. 공판 때에야 비로소 한피로 선생이 순국한 것과 신석충 진사가 사리원으로 끌려오는 도중에 재령강에서 몸을 던져 자살한 것을 알았다. 외놈들이 우리 애국자들의 자백을 짜내기 위하여 하는 수단은 대개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으니 첫째는 악형이요, 둘째는 배고프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셋째는 우대하는 것이다. 악형에는 회초리와 막대기로 전신을 두들긴 뒤에 다 죽게 된 사람을
등상, 그러니까 나무 판자 위에 올려 세우고 붉은 오랏줄로 뒷짐 결박을 지워서 천장에 있는 쇠 갈고리에 달아 올리고는 등상을 빼어버리면 사람이 대롱대롱 공중에 달리는 것이다. 이 모양으로 얼마 동안을 지나면 사람은 고통을 못 이겨 정신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악형은 화로에 쇠꼬챙이를 달구어 놓고 그것으로 벌거벗은 사람의 몸을 막 지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악형은 세 손가락 사이에 손가락만한 모난 막대기를 끼우고 그 막대기 두 끝을 노끈으로 꼭 졸라매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사람을 거꾸로 달고 코에 물을 붓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악형을 당하면 나도 악을 내어서 참을 수도 있지만은 이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굶기는 벌이다. 밥을 부쩍 줄여서 겨우 죽지 아니하리만큼 먹이는 것인데 이리하여 배가 고플 대로 고픈 때는 차이밥을 받아서 먹는 고깃국과 김치 냄새를 맡을 때에는 미칠 듯이 먹고 싶다. 아내가 나이 젊으니 몸을 팔아서라도 맛있는 음식을 늘 들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난다. 차이밥 얼마나 반가운 것인가. 그러나 외놈들이 원하는 자백을 아니하면 차입은 허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배고픈 것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대였다. 이 대목을 읽으면은 보통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일본의 악랄한 고문, 아무 혐의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고문하고 쇠꼬챙이로 달구고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에 젓가락을 넣어가지고 누르고 사지를 묶어가지고 천장에 매달고 후드려 패고 밥을 안 먹이고 여기에 분노를 해야 되는데 이 김규황 이 사람은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요만큼 주니까 그러다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여기에 자기는 백범일지를 처음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 정상인지 아닌지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램지어류, 박유아류 이 사람들은 항상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요. 누구든지 보면 이렇게 악랄하게 인간을 고문할 수 있는가. 이 고문한 일제에 대해 분노하는 게 아니라 고문을 당하다가 이런저런 생각 들었는데 너 왜 그 생각 들었어? 이거 비판하는 거예요. 더 악랄한 거는 이 김규황이라는 사람이 백범을 비난하면서 그 말을 끌어들인 이유가 있어요. 고문당하다가 젊은 아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사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끌어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나오죠. 이 사람들 말을 상당히 교묘하게 쓰기 때문에 해설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 식민사학자들 아주 말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해설을 해줘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그랬죠. 또 똑같아요. 하는 방식들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민족의 성녀라 축혀 올리거나 자발적 매춘 여성이라 깎아내리는 일도 그렇다. 위안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빈곤과 여성이다. 부유한 위안부도 남성 위안부도 없다. 위안부는 가난한 집 딸들이었다. 딸을 파는 가난한 아버지들이 많았다. 김구의 말에서도 비치듯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매매를 중개하는 조선인업자들도 많았다. 무슨 이야기냐면 백범이 고문당하다가 아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이게 바로 위안부 문제를 갖다가 조선의 아버지들, 조선의 남편들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딸들을 갖다가 위안부로 보냈다는 겁니다. 매매를 중개하는 조선인업자들도 많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본군 이야기 한마디도 없죠. 다 조선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위안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빈곤과 여성이다. 마치 이러면서 여성을 우대하는 척 해가면서 일본군의 조직적인 인신매매고 일본군의 조직적인 집단 성폭행이고 그 사실은 딱 빼놓고 마치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기 어린 딸들을 갖다가 팔아먹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범이 고문당하다 한 그 상상을 가지고 위안부 들어갔다가 조선인들이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일본군은 죄가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항상 나쁜 짓을 일반화함으로써 가해자를 보호하죠. 그 다음에 또 끌어들이는 거 보세요. 팔려가는 딸들의 역사는 일본군 위안부로 끝나지 않았다. 해방 후 미군 위안부와 전쟁에서 한국군 위안부의 역사로 이어진다. 등등. 그리고 여성 인신매매는 그 후로도 매춘 산업의 주요한 공급 방식이 된다. 해가지고 일본군의 문제는 일본군의 문제로 비판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전혀 비판 안 하고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가해자의 편을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일본 제국주의 행태를 비판한 그런 조직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제 자연히 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욕하지 않아요. 항상 3단, 4단 논법을 써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근래 많은 시민이 나눔의 집과 정의연에 분노했다. 일본군 위안부 여성을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싸운다는 명분하에 사익을 추구했다 볼 만한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앵벌이 집단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으니 시민의 실망과 분노가 어떤지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만일 그 정황들이 사실이라 해도 그 단체들이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진 건 아니었다. 그들은 왜 변질됐을까? 그 주요한 조건으로 콤플렉스 민족주의로 꼽을 수 있다. 이건 앞뒤 문장 자체가 아니에요. 비문이에요. 나눔의 집과 정의연이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것은 박수 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싸워준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싸움의 정당성은 둘째로 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거나 뭐 부정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비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부 그걸 가지고 전체 나눔의 집이나 정의연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위안부 할머니들 아무 힘이 없잖아요. 뭐 김규왕이 말 맞다나 뭐 부자면 끌려갔겠어요? 가난하니까, 가난하고 보호할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끌려갔죠. 그러니까 못 배웠고, 그 다음에 귀국해서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그나마 나눔의 집이나 정의연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싸워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드러나고 국제적 이슈가 된 거죠. 그럼 이 조직에서 한 활동 자체는 아주 훌륭하고 우리가 할 일을 대신 해줬다라고 고마움을 표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뭐 문제 발생하고 했으면 그건 그거대로 비판하고 이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안 하죠. 그러다가 변질한 목적이 그 주요한 조건으로 콤플렉스 민족주의로 꼽을 수 있다. 이게 문장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콤플렉스 민족주의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 한국인들이 일본 구구파가 되고 싶어 했던 한국인들이 있어요. 일부. 많진 않지만. 그 사람들, 아, 나는 왜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라는 이런 사람들이 콤플렉스 민족주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콤플렉스 민족주의 갖고 있다는 게 앞뒤가 이 말이 맞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 말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궤변이에요. 한국인들이 반일 감정을 갖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식민지 역사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민족 전체와 일본 민족 전체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일본 지배계급 제국주의 세력과 조선민중 사이에서 일이었다. 대다수 일본 민중 역시 전쟁에 동원되고 착취당하는 피해자였으며 조선의 지배계급은 일본 지배계급과 공조하며 안락을 유지했다. 그러면 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독일군 있어요. 나 끌려왔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이 말하고 다릅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대다수 일본 민중이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대다수 일본 민중이 피해자였어요? 아주 극히 일부 피해자인 사람들도 있겠죠. 제가 명가의 술이란 일본 만화를 봤습니다. 그 만화에서는 일본의 어떤 마을에서 좋은 술 만드는 걸 평생의 업으로 삼던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가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반전 만화죠. 그런 만화 볼 때 저는 그 끌려왔던 그런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끌려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은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일원으로 총 쏘고 사람 죽이고 했던 거는 사실인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실효화시켜서 이를 더 피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의 지배계급은 일본 지배계급과 공조하며 안락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단재 신초 선생이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에서 일본만 욕하는 게 아니라 일본, 천황, 총독부 이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빌붙은 한국인들도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규왕 이 사람은 첫 문장이 뭐예요? 자기는 백범균군 싫다는 거죠? 백범균군 왜 싫어요?
왜 싫으냐?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으니까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머릿속에 그냥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모든 걸 쓰는데 한국에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 만세 하면은 뻔히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말을 교묘히 돌려가지고 일본 민중이 어쩌고 저쩌고 말장난 하면서 백범도 욕하고 그럼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글을 보고 몇몇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분노가 치민다. 다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이 일본 제국주의 옹호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이 단일화가 돼 있다 그랬죠. 한사군,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임나가 가야였다. 독도는 일본 거였다. 뭐 고려 국경은 저 압록강에서부터 함경도까지였다. 요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한 몸인 겁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판단이 뭐냐면 바로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 위안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안부 나오죠. 김규황 씨 말입니다. 위안부 관련한 학문적 견해 때문에 정의연과 나눔의 집과 갈등을 빚고 마녀 사냥을 당했던 박유화 씨에 대해 박유화 씨가 마녀 사냥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무너지고도 지식사회가 재평가가 없다는 건 인상적인 일이다. 저는 램지의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박유화 씨를 옹호하고 나오는 이 김규황 씨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글 쓰는 사람이지만요, 글 쓰는 사람은 토시 하나를 쉼표를 찍을지 마침표를 찍을지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백범 뭐라고 썼어요? 김구 이렇게 쓰죠? 항상 김구. 박유화는 뭐라고 써요? 박유화 씨라고 딱 존칭을 붙이죠? 그 하나에서 이 사람 사고방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박 씨의 재평가엔 자신들의 오류 인정이 수반되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정의연이나 나눔의 집이 설령 뭐 회계상의 부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쳐요. 그럼 그 부정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했던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가해자들을 비판한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박 씨의 재평가엔 박 씨 재평가할 것이 뭐 있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다.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들을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이 주장이 이게 박유화 씨가 직접 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요즘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어떤 조폭들이 이 아무 죄도 없는 길 가는 여성을 갖다가 집단 성폭행했어요. 그러다가 이 조폭이 조직의 명령에 의해서 어디 싸우러 갔어요. 그러면 이 집단 성폭행 당한 여성이 당신 몸조심해. 당신과 나는 동지야. 꼭 몸조심해야 돼. 이렇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김규황 같은 사람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부 다 이 박유화 편에 서가지고 이 성명 발표하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본군 집단 성폭행 그 피해자들을 비판하고 이 가해자들 일본 구급파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독도 한 몸으로 독도는 일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박유화 이 사람이 독도에 대해서 한 거 뭐라고 말했나 한번 읽어보죠.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언제나 남의 땅을 빼앗는 야욕으로만 치부되어 왔다. 그들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독도를 양국 공동 영역으로 하면 어떨까? 전쟁을 하면서까지 즉 평화를 훼손하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영토란 없다. 독도를 어느 한쪽이 차지하면서 또다시 수십 년 혹은 더 먼 후대에까지 불화의 불씨를 남겨놓는 것보다는 서로 양보하면서 공유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 이런 주장들이 일본에다 해야 될 주장들을 항상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 보세요. 전쟁을 하면서까지 즉 평화를 훼손하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영토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군대 다 해산해야죠 지금. 그럼 독도로 공동 영유하자고 주장하려면 이 사람들 논리가 그나마 좀 외형적인 타당성을 갖췄다라고 말하려면 자 그러면 독도와 대마도를 우리가 공동으로 영유합시다 이러면 되죠. 그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오직 독도만 가지고 공동 영유하자. 이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요즘 국내에 독도 공동 영유론자 대폭 늘었어요.
심지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나라 돈을 가지고 무슨 국제 NGO 무슨 학회 여는데 일본의 아사히 신문 뭐 주간인가를 데려왔는데 그 아사히 신문 그 일본인이 대한민국 세금 가지고 비행기값, 특급 호텔 다 묶으면서 독도 공동 영유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런 나라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 김규환 같은 사람들이 버젓이 박유화가 마치 무슨 마녀 사냥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김규환 씨 말이죠. 컴플렉스 민족주의는 한국 남성 특유의 가부장적 피해의식과 관련이 있다. 일본에서 역사 관련 발언이라도 나오면 다짜고짜 발끈하기부터 하는 일본과 스포츠 경기를 전쟁으로 규정하며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피해의식 말이다. 이게 피해의식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역사 관련 발언이라도 나오면 다짜고짜 발끈하기부터 하는, 일본에서 반성하는 역사 관련해서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반성하는 말이 나오면 발끈합니까? 양심적인 지식인이 나왔다라고 하지. 항상 침략하려고 하니까 발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 구분 못하고, 구분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 역사 침략을 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가장 민족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괴테의 말도 의미가 바뀐다. 괴테의 말에서 세계적이란 인류 보편성을 뜻한다. 한국에서 그 말은 다른 민족과 비교와 우열을 표현한다.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일본 군국주의 옹호할까, 일본 제국주의 옹호할까,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돼 있으면은 괴테 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하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또 보편적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보편적 민족주의라는 것이 제국주의 논리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작은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가장 훌륭해 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 줍니까? 그 국수주의라고 비난해야 돼요?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비판할 거 없죠? 비판해야 하는 것은 제국주의가 우리가 훌륭해, 그러니까 우리의 제국주의를 다른 민족에게 강조해야 돼. 우리 민족주의를 다른 민족에게 강조해야 돼. 이게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들이 말하는 보편적 민족주의예요. 일본이 그랬죠? 일본이 여기 침략해가지고 자기네 일본 민족주의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해자를 비판해야 하는데 항상 피해자를 비판합니다. 왜냐? 자기가 가해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으면 뭐가 됐을지 충분히 뭐 짐작은 합니다만 답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민족은 실제하면 무시될 수 없다. 딱 이 전체 칼럼에서 딱 옳은 말 딱 한마디 했어요. 민족은 실제하면 무시될 수 없다. 한국 민족주의는 저항,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서 저항한 민족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이 저항한 민족주의 비판하죠. 처음에 백범근고 선생 비판한 것처럼 거기에 맞서 싸운 민족주의를 비판해요. 왜냐? 그 제국주의 편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보편성을 잃은 민족주의는 언제나 여유 없이 악용된다. 보편성을 잃은 민족주의가 악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주의가 세계 보편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제국주의가 남을 침략하는 논리로 악용되는 거죠. 컴플렉스 민족주의가 만연할 때 지워지는 건 민족 내의 계급 현실이다. 딱 해서 계급자를 넣어가지고 나는 진보야 라는 걸로 이제 자기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계급 현실의 보편성에 기반을 둔 인류애다. 인류애까지 나왔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인류애가 왜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들한테는 안 가고 이 가해자들을 인류애의 시각으로 바라보냐 하는 거죠. 평범한 한국 노동자의 친구는 동족 이재용인가? 평범한 일본 노동자인가? 아주 보면은 대단한 진보적인 척하면서 이재용과 일본 노동자를 갖다 딱 대치시켜가지고 나는 일본 노동자의 편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일본 제국주의자 편이야 라고 겉과 속이 같은 말하면 보는 사람들 쉽게 이해가 하겠죠. 컴플렉스 민족주의를 벗고 보편적 인류애를 가진 개인들로 설 때도 되었다. 말이 되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요 식민사학자들 글 보면 뭐가 좌충우돌하는 듯 하면서 막판에는 일본 제국주의 만세로 항상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인을 끌어들이죠. 그러면 개인으로 할 때도 됐으면 그럼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 개인으로 보자 이거예요. 한 개인이 끌려가가지고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국가 폭력에 끌려가가지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입장을 피해자로 놓으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또 개인을 이야기하고 인류애를 이야기해요. 오늘 한국 시민은 당연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그게 진정한 역사 청산이며 회복이다. 이 사람을 비판하는 근본 이유는 아이들까지 끌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제가 김교황이라는 사람이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이라고 나오길래 고래가 그랬어 찾아봤더니 아이들 잡지인데 이 잡지가 유아원, 유치원 이런 데에 배포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만든 잡지에 현해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교원대 만들어 놨더니 그 교수들이 누구예요? 역사 가르치는 교수들이 송호정 교수 같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단군은 가짜라 그러고 낭랑군은 평양에 있다 그러고 항상 일본 제국주의 역사가 옹호하면서 오늘날 이 교원대 나온 교사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역사관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래가 그랬어. 이런 걸 갖다 이 사람들 교묘한 논리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부정하고 한민족을 부정하고 일본 제국주의로 옹호하고 마치 개인을 옹호하는 듯 하는 걸로 일본 제국주의로 옹호하고 이런 걸로 우리 2세, 3세들을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길로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주 상당히 경악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진정한 역사 청산이며 회복이다. 결론이 일본 제국주의 논리 잔뜩 써놓고 결국 이 사람 얘기는 일본 제국주의가 맞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 청산이며 회복이다. 주장하는 거죠. 이토 히로부미도 동양평화론 이야기했고 안중근 의사도 동양평화론을 이야기했어요.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론은 뭐냐면 일본이 동아시아 다 지배하면 동양평화가 온다는 거고 안중근 의사는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어떤 협약체, 국가연합 같은 거를 만들어서 서양세에 맞서자라고 하는 그러면은 동양평화가 온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동양평화인데 이 사람 지금 주장하는 거 그게 진정한 역사청산이며 회복이다. 뭐가 역사청산이에요?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를 갖다가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침투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백범김구선생 같은 순국선열들의 피눈물로 목숨으로 지킨 이 나라를 해체시키자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난 나라예요. 뭐냐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비판하죠. 물론 이런 글 쓰는 사람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한번 박유아 씨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이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서 제사받는 한국인들 중에는 진정한 일본 천황폐하의 신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다. 김교황이 존경에 맞지 않는 박유아가 쓴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들 중에는 일본 천황폐하의 신민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어디까지 망하려고 하는지 지금 와서 보면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그야말로 밥새끼 먹고 살 게 없어서 누구 말 맞다나 생계형 친일도 있었어요. 동사무소 그런 데서 심부름하는 생계형 친일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일본이 경제보복하고 한다 그럴 때 반응이 반일보다는 왜 촌스럽게 왜 저래 이해가 안 가. 그 정도로 일본에 대한 세칭, 김교황이 말하는 콤플렉스가 없어졌어요. 이 콤플렉스는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일본인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을까? 이 콤플렉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 정도 한국 사회가 발전했으면은 일본을 좀 우리의 관점으로 단재 신조 선생이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시각으로 역사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한국이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여 년 전에는 보통 사람들도 나름대로 진보하면 인정했는데 요즘 이 짝퉁 진보들이 하도 설치면서 이 계급을 빙자해서 반민족 친일로 나가니까 요즘은 대화 속에서 이런 사람들 나오면 아주 경멸의 대상이에요. 이런 형태들 이제는 끝날 때가 됐습니다.